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60대 시니어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 바로 서러움과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하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살아온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퇴한 60대 가장이 가장 서글프고 서러울 때.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없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아침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출근 준비를 하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알람을 맞출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또 대충 입고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전부가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고 괜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아침의 공허감은 단순히 시간이 남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목적이 사라진 순간을 상징합니다. 2.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은퇴 전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나의 생활의 주공간이었습니다. 상사, 부하 직원, 거래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도 가졌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62세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집에 돌아온 그는 가족 모임에서조차 별다른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각자 생활이 바빠 그를 찾을 일이 거의 없었고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업 정체성을 잃으면서 우울감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순간 서러움은 더 커집니다. 3. 경제적 불안이 밀려올 때 가장 서럽다고 합니다. 은퇴 후 서러운 순간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를 감안하면 금세 빠듯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박모 씨는 35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대부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지출됐고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한 달 수령액은 120만 원 남짓.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였습니다. 밥값 한 번 내는 것도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외로움과 무력감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에서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와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며 삶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4.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0세 최모 씨는
40년 동안 회사에서 동료들과 매일 점심을 먹고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모임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왔는데 이제는 한 통도 안 옵니다. 전화벨 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려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치매,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시간과 돈은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정말 서럽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시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하고 싶은 일도 제약을 받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4세 여성 김모 씨는 평생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 마음껏 여행 다니자고 계획했지만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국내 여행도 포기하게 되었고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 서럽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만족도는 곤두박질 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무기력과 좌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6. 주위에서 시니어로 대접받는 순간 순식간에 더 늙었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더욱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스스로를 이제 늙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 한모 씨는 아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벌써 노인으로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신을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기 인식이 현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노인이라 부르는 순간 삶의 의미는 급격히 축소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집에 머물며 느껴지는 공허함. 하루가 길고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은 이 서러움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과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교류 유지.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관계의 단절입니다. 64세 이정수 씨 전직 교사였죠. 퇴직 후 혼자 집에만 있자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서관 북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주 2회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죠.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왔어요? 라는 짧은 인사가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모임 하나가 인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 자립 시도.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 때문이죠. 66세 박은호 씨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퇴직 후木工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도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소품 10개, 과외 2번. 아주 작게 출발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잘 돼요. 이 한마디가 은퇴 후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입니다. 65세 김미영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건소 걷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10분만. 하지만 3개월 뒤 통증은 줄고 친구가 생겼습니다. 운동 전후로 기분을 기록하며 성취감도 느꼈죠. 오늘은 좀 덜 아프네. 이 작은 깨달음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도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67세 이순자 씨는 평생 글씨를 좋아했지만 이번엔 사진에 도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죠. 이 사진 정말 따뜻하네요. 관객의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를 깨우고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5번째, 약해진 정신적 상태 회복을 위한 치료. 은퇴 후 3개월 이상 우울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0세 최명수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찾았습니다. 약물치료와 주 1회 상담. 몇 달 후 그는 다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상담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자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나 긴급 상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느껴지는 서러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작게라도 일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여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면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은퇴 후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